소련군이 드디어 독일의 심장부인 베를린 제국 의사당 안으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내부의 독일군도 악착같이 저항해보지만 이제 마지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그라티온 작전 이후 독일의 중부 집단군은 거의 괴멸되었고 폴란드 남부의 비스와강까지 철수하였습니다. 서부전선의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계속 독일 본토로 진격하면서 독일군을 압박하였습니다. 소련군은 1944년 가을을 기점으로 오랜 전투 피로감으로 인해 공세를 잠시 중지하였는데 히틀러는 이것이 자신들이 격퇴시켰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동부전선의 전차 부대를 일부 서부전선으로 빼내어 연합군에게 대규모 공격을 가하는 아르덴 공세라는 도박을 하게 됩니다. 독일군의 갑작스러운 공세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연합군에게 스탈린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베를린 공략은 소련군이 막겠다는 조건하에 공세를 수락합니다. 서부전선에서 더 이상 희생자를 내고 싶지 않았던 연합군은 베를린을 목전에 둔 엘베강에서 진격을 멈추고 이제 독일인들은 망상에 가득 찬 독선적인 지도자를 옹호한 죄의 대가로 크나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일 선전 영화가 서부전선에서 연합군을 격퇴시키고 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이 영화를 감상한 스탈린, 연합군 측에서 온 전문을 듣습니다. 스탈린에게 소련군의 다음 공격이 언제쯤인지 묻습니다. 방심하다가 아르덴에서 독일군에게 얻어터진 연합군이 SOS를 친 듯합니다. 스탈린은 역시 내가 나서야겠군 이라는 말투로 오랜 전투에 지친 부하들 배려 없이 1월 12일 공세를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까라는 데 까야죠. 별 돌이 있나요? 1월 17일 폴란드군이 드디어 독일군을 몰아내고 고국의 수도 바르샤바에 입성합니다. 열심히 진격하는 소련 1근위 전차군, 독일군의 연령층도 다양한 국민 돌격대가 모여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던 길 계속갑니다. 멍 때리는 히틀러, 부관들에게는 계속 암울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자존심은 있어서 항복할 의사는 없는 것 같고 근거 없는 한방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소련군이 베를린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에 또 성질 부리기 시작합니다. 주코프의 지휘소, 휘하 장성들과 회의에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지만 다들 좀 쉬었다가 싸우자고 합니다. 주코프는 홀로 남아 잠시 센티멘탈해집니다. 아코디언도 연주하고 지난날 모스크바 공방전 때도 회상해봅니다. 그땐 그랬지. 처칠과 루즈벨트, 스탈린이 얄타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일단 기념촬영부터 하고 서부전선에서 연합군이 독일군과 잠시 정전협정을 하겠다는 정보를 캐낸 스탈린은 이 사실을 약점으로 처칠과 루즈벨트와의 회의에서 기선을 제압할 모양입니다. 사실 속마음은 연합군보다 먼저 베를린에 도착하고 싶었겠지만 까칠하게 먼저 퇴장하는 스탈린. 그래서 스탈린은 주코프 장군과 코네프 장군을 부릅니다. 연합군이 먼저 베를린에 갈 것 같으니 은근히 두 사람에게 압박을 넣는 스탈린. 두 사람을 무한 경쟁에 빠뜨립니다. 주코프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얼른 우레르강을 건너 베를린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140여 개의 탐조등을 환하게 켜고 독일군에게 위압감을 주고 공격합니다. 포도 발사하는데 저건 아무리 봐도 공포탄이 아니라 실사격 같습니다. 포병 출신이셨던 분 계시면 자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천하의 주코프도 마음이 급해지면 일이 잘 안 풀리나 봅니다. 주코프가 베를린을 목전에 두고 고전하니
스탈린은 코네프 장군에게 먼저 베를린으로 가라고 합니다. 4월 20일 히틀러는 자기 생일을 맞이하여 지하 방공호에서 참모진을 모아놓고 숨겨왔던 자기 여친 에바 브라운을 소개합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열심히 딸랑대는 참모들. 퍽이나 행복하겠다. 러시아가 포격한다는 소식에 하나둘 이 핑계 저 핑계로 자리를 뜨는 측근들. 4월 21일 드디어 주코프의 벨로루시 전선군이 베를린에 들어왔습니다. 코네프가 베를린에 먼저 올까봐 광속으로 진격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베를린 시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정집에 들려 집주인 할머니의 커피 디저트 받는 주인공들. 실제로 저랬을까요? 진실은 저 너머에. 베를린은 화염에 휩싸이고 점점 폐허가 되어갑니다. 시가전은 계속되고 거슬리는 기관차는 그냥 전차로 가볍게 옮겨줍니다. 소련군의 전차에 맞서는 독일 국민돌격대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지하철을 통해 제국 궁전으로 가기 위해 소련군이 베를린 지하철로 진입합니다. 그것도 대포를 끌고. 지하철은 많은 민간인들이 전투를 피해 밀집해 있습니다. 지하철을 통해 소련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히틀러. 저 미친 인간이. 결국 지하수 수문을 열고 베를린 지하도는 물이 차오릅니다. 적군과 아군, 민간인이 뒤섞인 아비규환이 펼쳐집니다. 이 사건으로 베를린 지하철에 피신해 있던 민간인과 군인이 거의 모두 익사했습니다. 베를린 제국의사당을 목전에 둔 소련군. 제국의사당으로 가기 위해 슈프레 운하를 건너야 합니다. 4월 29일 소련군이 슈프레 운하를 도하하려 합니다. 소비에트 영화답게 다리 하나 가볍게 끊어줍니다. 독일군의 끈질긴 저항에도 도하를 하는 소련군. 히틀러는 친구 무솔리니가 체포되어 광장에 거꾸로 매달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측근들은 히틀러에게 베를린을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그리고 에바 브라운에게 늙음하게 프로포즈합니다. 늦장가 가는 히틀러. 수련 영화라서 그런지 히틀러 자세가 참 측은해 보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 4월 30일 도하에 성공한 소련군은 제국의사당 앞까지 왔습니다. 제국의사당 계단을 진격해 올라가는 소련군. 장관입니다. 실제 역사도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제국의사당에 들어서니 잔존 독일군의 저항도 거셉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족 못하는 주코프. 저런 사람 회사 상사로 있으면 진짜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날 다 죽어가는 표정의 히틀러는 측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결혼식 다음날이 제삿날이 된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 몰래 방공호막 공터에서 화장되어지는데 아마 무솔리니의 전철을 밟기 싫었나 봅니다. 이제 히틀러는 죽었는데 제국의사당에서 무의미한 교전은 계속됩니다. 결국 제국의사당 돔에 국계를 꽂는 소련군. 히틀러에 의해 참모총장으로 임명된 한스 크레프 장군이 소련군 지휘소에 들립니다. 항복인 줄 알았더니 정전협정이라는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럴 입장이 아닐 텐데. 이 소식 듣고 짜증이 난 주코프. 제국의사당에서 전투를 끝내고 지친 몸으로 내려오는 소련군. 승전했다는 기쁨에 제국의사당 계단에 모여 그 유명한 환희의 발포 장면을 연출합니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습니다. 영화 가기로 디테일한 장면들은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카메라가 스쳐가는 인물들마다 하나하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5월 7일 독일 카이트 사령관이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고 이로써 1939년에 시작되어 장장 6년간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독일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전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고 베를린은 동서로 나뉘어져 우리나라처럼 냉전의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5부작으로 나뉜 영화를 4개의 영상으로 간추리고 자료 화면까지 같이 보여드리다 보니
영화의 장황한 스케일과 역사의 디테일함이 많이 떨어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큰 흐름과 재미로만 영상을 봐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